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은 보수의 괴멸을 막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서 옥살이를 시작한 이화영이 대놓고 사면을 요구하고 나서서 야권은 물론 이재명 정권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면 서명 운동의 한 링크를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 등 사법 탄압 피해자들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 냅시다. 자, 이 링크는 조국과 송영길을 오는 7월 17일 이른바 재헌절 특사로 풀어줄 것을 이재명 정권에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화영은 여기에 자신을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묻어가겠다는 것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 몰래 사고를 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감옥 가서 대속하고 있다는 당당함, 협박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주 의원은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사면은 이 대통령 스스로 범죄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정권의 도덕성은 한 방에 훅 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진우 의원은 이어서 사면해 주자니 점수를 다 까먹을 것 같고 안 해주자니 분기탱천한 이화영이 술술 불 것 같고 딜레마적인 것이라고 썼습니다. 곧 하와이에서 돌아온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8.15 광복절 특사를 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재헌절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둔 광복절 특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인데요. 이 대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 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김기현 의원은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100기가 개양될 것 같다. 재소자 모두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비꼬면서 이는 이화영이 재헌절까지 한 달쯤 안에 자신을 사면에 풀어주지 않으면 모든 이재명 관련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겁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는데요. 나 의원은 만약 이화영을 사면하면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이재명 자신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테고 UN 대북 제재 위반을 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진퇴양난이란 것인데요. 저 역시도 200% 공감합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내일부터 G7 정상회의에 observer 참관국 자격으로 가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고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재명이 이화영의 사면을 어떻게 다룰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한편 거액의 추징금을 갚고도 순자산은 오히려 불었고
빗 돌려막기에 그야말로 신공을 보여주는 듯한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회사 사장의 소개로 김민석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이모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민석은 9천만 원을 서로 다른 9명으로부터 하루에 다 빌렸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이 전라북도 정읍에 직접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씨는 2018년 김민석이 자기에게 이 돈을 빌려주라고 한 사장 강모 씨와 함께 내려와서 차용증을 직접 썼고 이자도 꼬박꼬박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짜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강력히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그 말을 뭐 100% 믿는다고 쳐도 좀 이상하죠. 그러다가 지난 12일 김민석이 갑자기 원금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줬다고 했습니다. 사적 채무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지 딱 하루 뒤였습니다. 서둘러 갚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 명을 내세워서 입을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 9천만 원을 1,000만 원씩 쪼개서 9명으로부터 하루에 다 빌렸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 차용증을 써주기 위해 서울에서 정읍까지 김민석이 직접 내려갔다는 이 주장을, 이 해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가려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민석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통상적인 총리 청문 일정인 이틀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의혹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역시 맞는 말입니다. 더욱이 이 김민석의 아들을 돌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북구에서 교체된 민주당 간사 김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나흘이나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재의 KBS 사장 청문회도 사흘이나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또 의혹을 잔뜩 지금 받고 있는 김민석 청문회를 이틀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타당한 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김민석 청문회를 단 이틀 만에 끝내려고 한다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청문회 보이콧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그나마 많이 지금 실망한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2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의 46%에 무려 25%포인트나 뒤졌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때 이 득표율을 나름 뭐 조금 빠지긴 했으나 지켰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보수들의 그 25%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보신과 자리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맹성과 분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